자, 오늘은 회원 입력하는 거를 만들게요. 그래서 오늘은 입력하는 거랑 뭐 입력하는 거 자체는 어렵진 않죠. 그냥 폼 만들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똑같이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레스트 처리하는 거는 쉬울 거니까. 그래서 사원 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VS 코드를 좀 들어가셔서 여기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라우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버튼 new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은 create employee 컴포넌트 create employee 컴포넌트 .jsx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sc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관리 폼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글자만 적으세요. 회원관리 폼 화면이라고 글자만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됐고요. 그러면은 서버 사이드부터 한번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는 이대로 두세요. 왜냐면 라우터를 안 해가지고. 자, 들어가셔서 저희 컨트롤러에 JP니까 뭐 DB를 만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직원 입력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면 성공한 아이가 자동으로 반환되거든요. 물론 프로덕션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프로덕션은 다음에 할게요. create employee.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골뱅이 여기는 포스트 매핑으로 처리할 거고요. 포스트 매핑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employees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바디로 받을 겁니다. 리퀘스트 바디죠? 미안해요. 리퀘스트 QES 리퀘스트 바디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mployee 받으셔서 그럼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제이슨 형태로 변경이 되겠죠? 물론 저쪽에 제이슨 넘길 거지만. 자, 리턴 하시고 입력이 되면 저희 유효값은 하지 않습니다. employee 레파지토리에서 save 하나만 해주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employee 넣어주시면 서버 사이드는 끝. 엄청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해야 되는데 컴포넌트를 먼저 해야 되는데 라우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라우터 설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라우터 필기 좀 할게요. 오늘은 필기하고 합시다. 저번엔 한꺼번에 드렸는데 라우터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필기는 좀 길어요. 리액트. 왜냐면 또 라우터를 모르면 안 되죠. 리액트, 그 다음에 JS 라우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운 게 지금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우터 빼고. 첫 번째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use state라고 하는 스테이트 객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mount 하시는 훅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개를 배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게요. 자, 얘는 라우터 이름은 멋들어지지만 별 내용은 없어요. 뭔 얘기냐면요. 자,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케이션에서 요청에 따라서 페이지 내비게이션 페이지 이게 안 적나?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를 설치하셔야 돼요. 이 리액트 라우터 설치 안 해도 된다. 설치 안 해도 돼요. 미안해요. 를 사용하여 돔하고 헷갈렸어요.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브라우저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도 사용자 UI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변경.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2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요 컴포넌트입니다. 주요 컴포넌트. 그래도 책은 한 권 읽을 정도는 해드려야지 제 마음이 조금 편해서. 일단은 얘가 그 R5, 그러니까 버전이 5버전하고 6버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는 다 안 보여도 될 것 같은데, 자, 브라우저 browser 브라우저 라우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우터, 요게 핵심 아이들이고요. ROUTR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링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HTML 이렇게 얘기하기 좋구만. HTML5 요즘에 이만 안 쓰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죠. 히스토리 API를 사용하여 URL을 관리하는 라우터 컴포넌트입니다. 라우터 컴포넌트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임포트 안에는 한 칸씩 앞뒤로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 WSER 저 잘못 썼네. 이거 맨날 헷갈리더라 나. WSER. 자, 브라우저. 그 다음에 라우터.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rom. 얘 설치해 주셔야 돼요. react 하이픈, 그 다음에 router 하이픈 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설치가 돼 있나?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죠?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펑션 앱이겠죠? 앱에서 저희가 모든 애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앱스요. 그러니까 앱JS. 자, 리턴 해주시고, 여기다가 지금은 화면을 요청해서 그룹만 만드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청되면 화면을 그 페이지로 변경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브라우저 WSER 브라우저 라우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앱 URL 앱명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호출이 되고요. 됐죠? 여기다가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빨간색 칠해놓고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라우터는 브라우저 라우터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우터는 실질적으로 URL과 일치하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SPA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깜빡이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특정 부분만 뜯어내서 바뀌는 겁니다. 그걸 해주는 게 라우터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라우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임포트는 똑같아요. 임포트, 그 다음에 라우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똑같이 react 같이 써지겠죠? react 하이픈, 그 다음에 router 하이픈 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로 임포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우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패스라고 이렇게 잡힐 거예요. 패스. 그 다음 얘도 패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만약에 홈이라고 되어 있다면 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bout ABOUT. 자, abou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V6와 V5가 있는데요. 이게 또는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 보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버전 차이예요. 또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잘 드릴게요. BOUT.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슬러시가 빠졌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겉에가 뭐냐면요, 이 라우터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터로 감싸져 있고요. 이렇게 감싸져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그냥 회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회색으로 칠하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하고요. 링크는 느낌 오셨다시피 앵커 태그와 유사한데 앵커 태그는 아니에요. 앵커 태그는 화면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주소에 요청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면이 다시 재로딩 돼요. 하지만 링크는 그 특정 부분만 뜯어서 변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HTML의 앵커 태그와 유사하지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리액트 앱 내에서만 페이지의 전환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임포트해서 사용하시게 되겠죠. 임포트 라우터 앱에 다 있는 앱이다. 임포트 지금 라우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얘 이름은 링크라고 사용하시고 from 그 다음에 리액트 하이픈 그 다음에 라우터 하이픈 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고요. 그냥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링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to 어디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슬러시 about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bou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여기 뒤로 좀 넘어갈까요? 이거 들고 뒤로 좀 이동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번에는 내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V5에서는 저희가 라우터를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V6에서는 라우터라는 애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 책들을 보실 때 요게 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책을 사셨는데 스위치로 돼 있다 라고 하시면 사지 마세요. 사실은 V5가 조금 많이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 3, 4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릴 얘기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use 파람 요거랑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저희가 또 히스토리 있잖아요. 뒤로 가기 -1 -2 했던 거 그걸 이제 내비게이트라는 데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use 히스토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 위에 적어놓은 게 다 예전 겁니다.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e 내비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설명드리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여러 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라우트 중에서 미안해요. 아까 제가 필기를 잘못했다. 라우터가 아니라 라우트다. 이거 라우트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바꿔주세요. 여기다 문법을 제대로 적을 건데 그래도 좀 읽으실 때 좀 틀리면 안 되니까 하나만 렌더링 하려면 스위치 일단 스위치라고 마음이 편하니까 스위치 컴포넌트를 사용. 그래서 첫 번째로 요게 예전에 이랬어요. 첫 번째로 일치하는 경로만 렌더링한다. 요걸 적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 버전에서는 유사하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었어요. 유사하면. 네, 그래서 그 코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코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위에는 똑같으니까 펑션 위로 좀 올려서 사용합시다. 자, 펑션 앱이고요. 두 개로 좀 나눌게요. 요거 왼쪽에 삽입 나누기 어딨죠? 어딨냐? 나누기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 이런
이렇게 돼야 되잖아. 됐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V5일 때 말씀드릴게요. 펑션 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리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똑같아요. 리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브라우저 라우터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브라우저, 그 다음에 라우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딥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겠죠? 뭐 안에 상관없고요. 딥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라고 하는 애를 사용했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호출되면 그 각각의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성되는 아이들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라우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스 저희도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슬러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그젝트리 얘가 있었거든요. 이그젝트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홈으로 가라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명확하지 않을 때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about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여기다가 익스트랙트 지우시면 되고요. 익스트랙트 지우시고, 여기다가 about BOUT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스위치라고 하는 애를 사용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그젝트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뒤에 컴포넌트라는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JSI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근데 요게 ECS 저희가 ECS래 V6에서 나오게 되면요, 앱 이렇게 하시고, 요즘에는 다 이걸 사용하죠. 리턴 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는 똑같아요. 브라우저 라우터는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라우츠라고 하는 애로 되고요. 아까쯤에 묶으면 라우츠라고 하면 되고, 이 안에 라우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라우트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스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요 요청이 들어오면, 루트가 들어오면 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밑에는 패스 똑같이 써주시고, 아까처럼 하신 것처럼 abou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엘리먼트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쓰는 방법이 이렇게 써요. 안에다가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홈, 그 다음에 이렇게 슬러시. 그래서 요거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작성하시다가. 여기도 똑같이 엘리먼트라고 똑같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about. 정말 다 대문자로 쓰냐, 얘가. 여기 홈은 소문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그래서 문법이 조금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 방금 전에 보셨던 라우츠라는 애로 이제 그룹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애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리턴은 리턴을 안 적었군요. 미안해요. 리턴에 여기는 펑션 앱이고 리턴이죠. 리턴을 적으면 리턴이 되고, 어디 갔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잘못 적었네요,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실 때 내가 V5를 사용하거든요. V6를 V6 지금 V7도 나왔거든요. V7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상하시면 대부분 얘도 사용할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예전 소스가 있다면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저기를 스위치를 라우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컴포넌트를 엘리먼트로만 바꿔주시면 기능은 똑같이 됩니다.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파람이고요. 파람도 좀 쪼갤게요. 왜냐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요청 주소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요청 주소가 이렇게 슬러시 뭐 프로덕트 그 다음에 슬러시 1234 그 다음에 라우트에서 여기다가 패스를 적는데 패스에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슬러시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슬러시 그 다음에 슬러시 콜론 아이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 이렇게 지금 상세 만들 때 쓸 거예요. 프로덕트 디테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닫아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123이 주소에 요청되는 아이입니다. 이거고요. 빨간색으로 좀 체크하고 크기도 좀 키웁시다. 얘가 요청이 되면 얘의 라우터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아이디가 저 프로덕트라고 하는 페이지를 요청할 때 그 컴포넌트가 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애가 유즈 파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골뱅이 패스밸류라고 있죠. 그거랑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때 수업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 얘가 전송이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URL 경로에서 동적으로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올려주셔야 되겠죠. use 파람 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당연히 얘도 지금 라우터 하고 있잖아요. 리액트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라우터 하이픈 룸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펑션 저기 지금 프로덕트 디테일입니다. T가 빠졌네요. 네, 펑션 그 다음에 프로덕트 그 다음에 디테일 네, 이렇게 돼 있다면 쟤를 받아서 씁니다. 그러면 요청이 되면 얘가 const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id 값으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use param이라고 써주시면 얘가 전송이 돼서 갖고 옵니다. 자동으로 id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름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리턴 해갖고 이제 반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리턴 해주시고 여기에 뭐 h2 그 다음에 뭐 h2 이렇게 쓰셔가지고 안 묶었네. 괜찮아. 그냥 뭐 어차피 필기인데 프로덕트 id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인딩은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여기 영역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줄일게요. 네, 여기다가 또 써야 돼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페이지 전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페이지 이것도 나눌까? 네, 나누자. 한 줄 만들고 나눌게요. 나눕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페이지 전환, 페이지 전환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훅입니다. 얘는 훅이에요, 사실은. 훅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이렇게 돼요. 인포트 똑같습니다. 인포트를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걸 안 적어드리면 필기하거나 여러분 보시기가 좀 힘들어요. 어떤 건지. use 그 다음에 history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rom 당연히 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액트 하이픈 라우터 하이픈 돔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하신 다음에 뭐 다이렉트 버튼, 뭐 화면 이동할 때 사용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가 있다고 치면 컨스트, 그 다음에 히스토리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히스토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use history 이렇게 해서 하나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use history 훅 사용입니다. use history 훅 사용, 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지금은 안 했지만 이제 버튼을 만들겠죠. 리턴 해주시고 여기다가 버튼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go home 버튼 만들어 주시고, MUI 컴포넌트도 한번 잠깐 할게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on 클릭을 C는 대문자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렌더링 되면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go home 이라고 해서 하나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벤트를 걸어 주시면 되겠죠. 컨스트,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go home.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파라미터 없으니까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했던 히스토리에 점 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홈으로 가고 싶다, 홈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히스토리 그 다음에 점 푸시로 그 다음에 페이지 이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얘가 내비게이션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아요. 임포트, 그 다음에 뭐 코드를 치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죠. 내비게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똑같이 리액트, 그 다음에 라우터, 그 다음에 하이픈 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그 다음에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똑같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리턴은 똑같이 갖고 오시고, 리턴은 똑같이 갖고 오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컨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내비게이트 하신 다음에 use,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o home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을 때 컨스트 go home 해주시고, 여기다가 arrow 펑션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그냥 내비게이트 가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슬러시 home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리액트를 좀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거 저장 누르시고요. 자, 내려가셔서 자, 여기다가 VS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사이드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 화면 관리 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앱JS는 그냥 이렇게 화면에 하나 뿌려지는 것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이 페이지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환했을 때 헤더와 푸터는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내용이 리스트이거나 아니면 입력 화면으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하나 좀 열어주시고요. 설치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점 슬러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m으로 설치하죠. 인스톨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쯤에 있으셨던 리액트 최신 버전 설정할게요. 라우터 하이픈 돔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버전 설치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패키지 JSON 하나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설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설치됐고요. 지금 7버전 맞죠? 제 말대로 지금 최신 버전은 7버전이거든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최신 버전이 올라갈 거고요. 되셨죠?
자, 하신 다음에 한번 라우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앱.js를 좀 들어갈게요. 먼저 앱.js를 좀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내려가셔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헤더와 푸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 부분을 바꿔줄 건데, 자, 일단 얘 전체를 얘네가 다 라우터가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 라우터 자동 완성 안되네요. 네, 그냥 작성할게요. 원래는 자동으로 인포트가 돼야 되는데 안되니까 여기다가 작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상한 거 썼나봐요. 자, 인포트 그 다음에 해주시고 from 그 다음에 해주시고 리액트 라우터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 라우터와 한 칸 띄시고 브라우저 라우터와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라우트와 되셨죠? 그 다음에 라우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세 개를 다 쓸 거니까 프래그먼트를 저희가 여기다가 넣으시고 방금 했던 라우터 브라우저 라우터요. BR로 브라우저 라우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브라우저 라우터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프래그먼트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변경되는 애는 헤더와 푸터는 안 바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라우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우츠를 여기 div를 감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뭐 필요하시면은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얘도 필요할 거니까 라우츠를 안쪽에 넣죠. 내용을 이렇게 안쪽으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div를 바깥에 좀 두시고 줄 마셔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야지만 안쪽에 있는 모든 애들이 컨텐츠가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이런 게 어려워요. 리액트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게 약간 달라요. 리액트는 UI/UX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먼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면 레이아웃이 먼저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얘를 라우터를 어떻게 묶고 라우터 호출돼서 어떻게 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져요. 왜냐면 호출되는 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달라지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면을 바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라우트가 되겠죠. 라우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 자, 패스는 루트 컨텍스트를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먼트라고 해서 집어넣습니다. 버전이 6호예요. 그 다음에 블레스 써주시고 여기다가 꺽쇠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 인플로이 저희 펑션입니다. 펑션 집어넣을 거고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닫아주시면 되죠. 라우터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하시고 됐죠? 이렇게 하시고 라우터로 닫아주셔도 됩니다.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복사하시고요. 요번에는 인플로이스라고 하면 클래스를 불러볼게요. 인플로이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번에는 펑션이 아니라 클래스를 호출해 볼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저희 화면 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루트 컨텍스트잖아요. 여기다 그냥 엔터 쳐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펑션 코 들어왔죠. fn. 자, 여기다가 슬러시 하시고 인플로이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클래스 거 들어왔죠. 되셨나요? 이렇게 라우터를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넣을 거거든요. 여기 푸터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 사실 링크 배웠었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눌렀을 경우 여기 가운데를 변경하는 링크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 때 요거를 버튼으로 만드는 방법하고 앵커 태그랑 요거 나눠서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람 전달할 때 같이 하려고요. 자, 그러면 자, 푸터 한번 가볼까요? 따고 자, 링크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 푸터 들어가시면 되고요. 푸터 컴포넌트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판이 있고 여기다가 BR 하나만 좀 찍을까요? BR 하나만 이렇게 찍어주시고 리액트에서는 BR 무조건 다 empty 엘리먼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BR을 하나만 사용하실 수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바인딩 되는 문법이 바인딩이래.
아니 뭐야, 기억이 안 나. 그거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렌더링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얘가 달라요. 자, 여기다가 링크 하면 되겠죠? 자, 꺽쇠하시고 대문자 링크. 지금은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되셨고. 자, 여기다가 아까처럼 누르면 저희가 클래스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스 클래스 인플로이로 라우터 호출이라고 해줄 거고요. 이게 링크예요. 자, 그 다음에 to 해주시고, 아까쯤 하셨던 것처럼 라우터의 요거 인플로이스 요거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안에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커테이션으로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변수가 아니라 값이기 때문이죠. 만약 변수로 되어 있다면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뭘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레이브 표현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로 받았다고 치면 되셨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면에 왔다가 뒷페이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에 글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제가 스판에다 넣을까? 스판에다가, 아니야, 그냥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을게요. 네, 여기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다 보시죠? 여기 밑에 있어요. 네, 밑에 있습니다. 사이즈를 제가 잘 못 맞춰가지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밑에 있죠? 자, 처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펑션으로 가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가시면 펑션으로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제가 사이즈를 맞춰놔가지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인플로이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짠! 그럼 뭐요? 바뀌었죠? 됐죠? 여기 링크 다시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뭐야? 펑션이죠? 그 다음에 누르시면 뭐만 깜빡여요? 위에 거 가만히 있고 얘만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걸 링크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라우터랑 링크까지 되시겠습니다.